먼저 이런 자리가 마련된 데 수많은 분들의 희생과 땀과 눈물과 노고가 있었다는 점 감사드립니다. 태블릿 PC는 오늘 제가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더욱 확신을 갖게 되었는데 참으로 우리 역사에 남을 수밖에 없는 드라마와 같다고 생각됩니다. 이것이 요물처럼 세상에 나타나서 탄핵과 대통령 형사재판으로 이어지는 광풍을 일으키는 입구가 되었는데 직관적으로 많은 분들이 의문을 가지고 여러 허점들이 지적되기 시작했지만 그 실체를 밝히는 데는 많은 장벽이 있었고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2년 4개월이 지난 지금 시점에 와서는 그 출발점과는 비교할 수도 없을 만큼 많은 증거들과 그러한 내용들이 축적되었습니다. 이것이 특검이라는 계기를 맞게 된다면 폭발적으로 그것은 이 진실을 드러내는 활화산과 같은 그런 부분이 터져나올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마침내 그날이 올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특검의 필요성과 과제라는 제목으로 우리 발표를 하게 되는데요. 특검이란 제도가 있으면서 지금 JTBC 태블릿 PC 특검처럼 특검이 필요한 그런 것은 아마 없었지 않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JTBC 태블릿 PC 특검이 필요한 이유는 한마디로 그 몸통, 본체가 검찰이 연루되어 있는 의혹이 있기 때문입니다. 맞습니다. 검찰 기관에 대한 아주 검찰 수뇌부가 연루되어 있는 의혹이 있고 그것이 대통령 탄핵을 불러일으키고 대통령 형사재판까지 간 사건이라면 그런 사건을 어떻게 기존의 검찰 기관이 수사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그런 수사기관을 수사하기 어려운 난점이 있기 때문에 특검 제도라는 것이 있는 것이고 특히 지금과 같은 사안에서는 그러한 특검만이 진실을 규명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태블릿은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지만 특히 상징성이 중요합니다. 하나의 일반적인 PC라면 그렇게 파괴력이 크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국민 선동이 이루어지던 그 당시 태블릿은 한 손바닥에 들고 다니는 그리고 무속 스캔들과 더불어서 마치 아바타처럼 한 손바닥 안에서 최모 여인이 대통령을 인형처럼 조종했다는 이미지를 더 씌우기에 가장 적절한 구조물이었던 것입니다. 핵심 상징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그러한 검찰의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찰의 연루 의혹이 있다는 것이죠. 특검의 필요성 부분입니다. 첫 번째, 검찰 보관기관. 검찰은 공식적으로 25일에 2016년 10월 25일에 이 태블릿 PC에 대한 포렌식을 올렸고 10월 24일 날 JTBC로부터 전달받은 것으로 주장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10월 31일이면 검찰이 보관하고 있던 기간이죠. 그러면 지금 제일 오른쪽 수정 일시라는 곳을 보면 2016년 10월 31일이라고 나오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건드려진 부분이 저 날짜이기 때문에 표시가 저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검찰이 분명히 보관하고 있다고 주장되고 있는 그 시기에 초록색으로 표시된 부분을 보면 아무것도 없이 이렇게 슬래시가 되어 있는데 저것이 IT 전문가들이 말하는 루트 폴더입니다. 루트 폴더라는 것은 지금 모양에서도 보듯이 가장 근원적인 뿌리에 있는 폴더입니다. 그래서 그 루트 폴더에 대한 권한을 획득하면 마치 처음 구성을 하는 사람처럼 모든 내용을 거기에 넣기도 하고 변경시킬 수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루트 폴더에 왜 접근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검찰 보관 주장식. 그리고 그 밑에 있는 것은 PC 싱크라고 되어 있는데요. 저 부분도
동기화라고 해서 우리가 그 컴퓨터를 갈아엎는다 이렇게 할 때 초기화시킨다 그런 것으로 말할 때 나오는 신호 표시입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이 그 검찰은 유일한 변명이 그냥 껐다 켰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껐다 키는 것만으로는 이렇게 중요한 폴더들에 대한 접근 기록이 포렌식에서 나올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 화면만이 아니라 자료집에 보면 더욱 여러 가지의 기록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시스템 드롭박스라든지 미디어 기록, 또 메일 DB 이런 곳에 검찰이 10월 31일 접근한 기록들이 도출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카카오톡 채팅방 목록 415개가 사라지는 그러한 부분이 포렌식 보고서에서 발견됩니다. 2016년 10월 25일 포렌식 보고서에 따르면 제일 끝에 보시듯이 445개의 채팅방, 카카오톡 채팅방 목록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2017년 쪽을 보면 30개로 되어 있는 거죠. 아까 전 화면 보시면 445개였다가 2017년 화면을 보면 30개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포렌식 보고서가 두 종류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2016년 10월 25일 당시 당연히 하나가 존재하고 1년 정도 지난 뒤인 2017년 것이 국과수의 보고서로 새로 존재하는데 저것은 박근혜 대통령 형사재판과 최소원 씨 형사재판에서 태블릿 PC에 대한 검증 감정 부분이 주장되어서 새롭게 포렌식을 한 것입니다. 저렇게 1년 뒤에 새롭게 포렌식을 한 내용이 없었다면 그 기간 검찰이 건드린 내용이 쉽게 발견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형사재판을 치르면서 저 귀한 자료가 나오게 된 거죠. 자, 그 다음 세 번째 부분입니다. 이것은 당시 노승건 제1차장검사, 검찰 고위 측이죠. 그리고 JTBC 간에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입니다. 저 문자 메시지를 보면 태블릿 존재 및 전달 건은 절대 보안 유지 부탁드립니다. 잘 관리해야죠. 제가 잘 처리하겠습니다. 등의 말을 노 차장 검사가 하고 있습니다. 이 문자 메시지가 유일한 것이라고 볼 수 없을 것입니다. 이 문자 메시지가 획득된 경로는 JTBC가 변희재 대표를 고소하면서 그 고소장에 증거자료로 첨부한 것입니다. 자기들의 입수 전달 경위가 정당했다라는 주장을 하기 위해서요. 그런데 그 고소장 증거자료는 변희재 대표가 형사재판에 넘겨지기 전까지는 열람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정식 형사재판에 넘겨지고서야 저 자료가 열람 복사할 수 있었고 일반인에게 알려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 내용을 보면 이 문자 전후에도 여러 차례 연락이 있는 것을 우리가 능히 추정할 수 있는 맥락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전모가 특검이 아니고서는 밝혀질 수 없겠죠. 그래서 이 문자 메시지만이 아니라 두 번째로 이 문자 메시지에서 파생된 심수미 기자의 위증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무엇과 관계되냐면 왜 한사코 정황을 숨기려 했을까라는 것과 관계됩니다. 지금 저 JTBC 측 사람을 여기서 문자에서 JTBC 측의 문자를 쓴 사람을 손영석 기자가 고소장에 첨부하고 검찰 진술을 할 때 심수미 기자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법정에 나와서 증언대에서 심수미 기자가 자기가 맞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위에 보시면 KT 통신사 로고가 있습니다. 그런데 심수미 기자는 평소에 SK 통신사의 번호를 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동환 변호사가 마지막에 딱
허를 찌르자 굉장히 당황하면서 독일에서 어머니 핸드폰을 빌려 썼다는 굉장히 억지 말을 하게 되고 결국 자신의 말을 정정하지 않고 재판을 마치게 됩니다. 그 다음에 김필준 기자에게 심수미 기자와 주고받은 번호, SK 번호 맞냐고 하니까 이 탄핵 당시부터 계속해서 그 번호로 주고받은 게 맞다고 증언을 합니다. 더욱 궁지에 몰렸죠. 그런데 몇 주 뒤에 손용석 선임 기자가 다시 증언대에 나와서 사실 저 문자를 주고받은 것은 심수미 기자가 아니고 조택수 법조팀장 기자였다라고 자신의 말과 심수미 기자의 말을 둘 다 번복하는 그런 말을 하게 됩니다. 심수미 기자의 위증이 완전히 확정된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굉장히 의문을 갖게 되는 것은 왜 저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은 사람을 숨기려고 했는가? 그러다가 마지막에서야 또 조택수 기자라고 하는데 그것조차도 우리가 완전히 확인된 바는 아닌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여전히 의문 속에 놓여 있습니다. 세 번째로 노승권 차장검사는 태블릿과 관련해서 허위 브리핑도 하고 굉장히 국민을 오도하는 말도 합니다. 자, 2016년 12월 11일 저런 날짜들이 다 굉장히 의미 있는데요. 왜냐하면 12월 10일 날 탄핵이 이루어지고 바로 그 다음 날입니다. 그래서 JTBC가 태블릿에 관한 특별 보도를 하는 것은 탄핵 소추결이 전날 12월 9일 날 하고 그 다음에 또 12월 11일 날 차장검사는 이 특별 브리핑을 합니다. 그 브리핑을 하면서 태블릿에서 정호성이 보냈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문자가 발견되었다라고 합니다. 정호성의 휴대폰에서 발견되었을 뿐이고 사실은 태블릿에서는 저런 문자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포렌식을 통해서 확정된 것입니다. 결국 허위의 브리핑을 한 것이죠. 당시 태블릿에서 의문을 갖고 있던 많은 국민들은 저 차장검사의 브리핑을 보고 정호성이 문건 보내고 잘 보냈습니다라는 문자까지 태블릿에서 나온다는데 뭘 더 의심하냐는 기분을 많이 가지셨을 겁니다. 그렇게 검찰이 의도적으로 저렇게 브리핑을 허위로 하면서까지 왜 몰고 갔느냐 우리가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2016년 10월 26일 저것도 굉장히 중요한 날짜입니다. 10월 24일 소위 태블릿은 언급하지 않고 최순실 파일이라는 드레스덴 연설 등 JTBC 보도가 있고 25일 박근혜 대통령님 사과 방송이 있고 그 다음 날이 저 26일입니다. 그러면서 저때 태블릿을 정면으로 꺼냅니다. 이야기를. 그리고 그때는 아직 JTBC는 태블릿을 어디서 입수했는지 말하지 않고 노 차장검사가 독일 쓰레기통에서 발견된 거 아니냐. 심수미 기자가 발견한 것 아니냐. 이러니까 JTBC 기자는 자기는 모르겠다라고 대답하는 해프닝이 벌어지는 장면입니다. 그렇다면 JTBC 정작 기자도 모르겠다라고 대답하는 것을 왜 검찰이 나서서 저렇게 말해주고 있을까? 우리가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자, 크게 네 번째 항목으로 다시 특검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검찰 및 헌법재판소가 포렌식 보고서와 태블릿 실물을 은폐한 것입니다. 태블릿 보여주지 않았다는 것은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포렌식 보고서의 경우에 은폐한 부분 헌법재판소에서 당시 2017년 1월 10일 탄핵심판 대통령 측 대리인단이 계속 문서송부 촉탁 신청을 했는데 그 분석 보고서에 대해서 강일원 주심이 태블릿 PC 감정 결과서의 존재 여부를 모른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이것이 최근 최명성 변호사의 책을 통해 증언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2017년 11월에 알게 된 것은 10월 25일 날 이미 포렌식을 했고 그 보고서가 검찰 수중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뻔히 존재하는 포렌식 보고서를 헌법재판소에서 주심이 존재 여부를 모른다.
라고 왜 대답해야 했냐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이 그 검찰 고위직과 헌법재판소 간에 어떤 교통이 있었을지도 모르고 그것을 한사코 숨기려 했던 정황이 아니냐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5번째로 포렌식 보고서 내용에 대해 검찰이 아주 함부로 단정하고 최서원 씨의 것이다 라고 몰아가는 그러한 부분인데요. 첫 번째로 카톡 복원의 회피라는 부분인데요. 누구의 것인지 모르는 휴대폰을 주었을 때 그 주인을 밝히려면 어디를 주목해서 보게 되느냐 생각해 보면 연락처라든지 또 문자 주고받은 거라든지 당연히 또 카톡 있으면 카톡 내용을 보면 상당히 그 사용자에 대해서 많은 것을 알 수 있겠죠. 이 태블릿 경우에는 통화 기능이 없고 문자 내용도 아주 적었습니다. 당연히 가장 많은 내용을 차지하는 것은 카톡 내용이었기 때문에 카톡 내용을 잘 살펴보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좀 전에 보았듯이 445개 카톡방이 있다가 검찰 수중에서 30개로 오히려 줄어드는 이상한 삭제 경위가 있는가 하면 이미 첫 번째 10월 25일 포렌식에서도 저렇게 카톡 내용을 제대로 복원하지 못하고 아주 암호화된 16진수 형태로 된 형태로 포렌식 보고서를 얻게 됩니다. 그런데 저렇게 오검출이라고 하는데요. 저렇게 나왔을 때는 마음만 먹으면 다시 복원해내는 방식으로 풀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IT 전문가들이 다 입을 모으고 있고 카톡보다 더 심한 텔레그램이나 여러 가지 암호화된 프로그램도 다 요즘 복원해서 수사 결과 발표나 다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이 경우에는 지금까지도 복원해주지 않고 있고 변희재 대표 재판이라든지 수많은 복원 요구에도 계속 무응답으로 일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그렇게 카톡 복원을 회피하면서 자의적으로 최서원 씨 것이라고 확정하는 여기에 대해서 심각한 의문이 제기되는 거죠. 두 번째로 포렌식 보고서상에 보면 윗줄 보시면은 저것이 카카오 톡 앱입니다. 이렇게 앱에 대한 것인데요. 우리가 휴대폰에서도 카톡 앱 이렇게 동그란 거 깔려 있듯이 여기 태블릿에도 깔려 있는 거죠. 그 앱에 대해서 보시면 오른쪽에 10월 21일자에 이것을 뭔가 건드려서 삭제한, 지금 왼쪽에 보시면 삭제라고 나오죠. 그러한 경위가 나와 있습니다. 2016년 10월 21일은 JTBC의 수중에 있던 때죠. 그리고 그 밑에도 63번 줄에도 10월 24일 날 JTBC 수중 혹은 검찰에 건넨 직후 그때도 여기에 카톡 앱을 삭제한 부분이 나옵니다. 저렇게 포렌식 보고서에 카톡 앱을 삭제한 부분이 나왔다면 당연히 검찰 디지털 수사 전문가들은 저걸 알았을 테고 그렇다면 JTBC 수중에서 앱을 삭제하는 경위가 왜 있는지 파고 들었어야 될 텐데 저런 부분은 전혀 문제 제기하지 않고 단정을 내려버렸다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검찰이 의구심이 증폭되는 부분입니다. 자, 세 번째 자의적인 단정 부분을 보면 검찰은 사진 2장 정도와 영사콜 2개 정도를 가지고 유력하게 최서원 씨의 것이라고 주장했었습니다. 그런데 영사콜 말고도 국내 국외를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내용으로 카톡상에 영문으로 안내문이 오는 것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저렇게 2012년 12월 4일에 영문으로 저렇게 안내가 올 때 저것은 사용자가 해외에 있다는 것을 가리켜 주는 표시라고 합니다. 우리 자료집에 보면 비교해서 같은 내용이 국문으로 되어 있는 것도 있고 영문으로 되어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에 있을 때는 국문으로, 해외에 있을 때는 영문으로 온다는 것이 비교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외에서
카톡 안내가 온 부분이 3개나 있습니다. 지금 2012년 12월 4일 그리고 2013년 8월 26일 또 2013년 9월 25일. 그런데 이 3번의 기록은 재판 과정에서 최소원 씨의 출입국 기록이 다 제출되었는데 출입국 기록으로 비교해 볼 때 최소원 씨가 국내에 있던 기간 3번이나 어긋나는 거죠. 2번 일치한다고 단정했는데 3번 어긋나는 기록은 왜 무시했냐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의혹이 규명돼야 될 과제로 남게 됩니다. 그리고 JTBC 보관 기간에 수정 삭제 의혹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검찰이 당연히 그것을 규명하려고 했어야 되는데 그런 노력을 전혀 하지 않고 방기해 버린 것입니다. 자, 그럼 첫 번째로 포렌식 보고에서 업타임 자료, 시스템 로그 자료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뭐냐면 언제 껐다 켰냐 이런 부분, 단적으로 말해서 실제 사용한 기록에 대한 확인 부분입니다. 이게 확인되지 않았다는 것은 뭘 방치한 것이냐면 JTBC가 수중에 일주일가량 들고 있었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그렇게 들고 있는 동안에 여러 번 껐다 켜고 하면서 그런 내용이 있다면 그건 사실 디지털 증거를 다루는 방법도 아니고 굉장히 위법한 내용일 뿐만 아니라 보다 문제는 그 중요하다고 하는 증거의 내용이 변형되었을지 모르니까 당연히 파들어가야 되는데 그 부분을 놓아버렸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루팅 가능성을 확인하지 않았다. 저 부분은 포렌식 전문가들은 기본적으로 확인하는 내용이라고 합니다. 즉 제일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루팅이라는 건 루트 파일에 접근해서 바꾸는 건데 그런 루트 파일에 접근한 기록, 바꾼 기록이 있으면 나머지는 볼 것도 없이 오염됐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가장 기본 값으로 루팅 여부를 확인하게 되는데 이 포렌식 보고서에서는 루팅을 했을 가능성에 대해서 확인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확인하지 않았느냐라는 부분이 제기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연락처 내용에 있어서 김수민 사진 등이 50회나 나오고 그리고 연락처에 대한 부분이 JTBC 보관이라고 주장되는 기간 중에 저렇게 많이 수십 회 삭제된 기록이 나오는데 저 부분에 대해서 규명하지 않고 검찰은 넘어가 버린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노랗게 표시된 중간에 보시면은 그 숫자가 15,000 얼마 이렇게 써져 있고 15,000원이 15만 원인가요? 그 위에는 13만 이렇게 써져 있죠. 그래서 좀 글자가 작은데요. 중간에 그 파일 이름이 .al 이런 식으로 로그 기록이 나와요. WAL이라고 나와 있는데 그 IT 전문가들에 의하면 저 WAL이라는 표시가 어떤 폴더나 이런 내용을 수정하고자 할 때 삭제하거나 수정하고자 할 때 임시로 잡아두는 Write Ahead Log라고 해서 임시로 그걸 딱 잡아두는 그런 표시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위에 있는 행이 수정, 변경 후에 용량을 보여주는 거죠. 그렇다면 텔레폰이라는 저 DB, 데이터베이스가 JTBC 보관이라고 주장하는 기간 중에 17,000바이트 가량이 줄어들어 버립니다. 그런데 저런 내용을 17,000바이트면 17,000자에 해당될 수 있는데 17,000자 가량의 내용이 날아가 버리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찰이 규명하지 않았다는 것이고 지금 계속 변희재 대표 재판에서도 지적되고 있는데 검찰은 여전히 재판부도 이걸 들어주지 않고 있습니다. 내용이 확인되지 않고 있는 거죠. 그 다음 그 많은 분들이 익숙하게 아시듯이 그 장시호 태블릿 시라고 특검이 들고 나왔죠. 그래서 그 당장 모순점을 지적받았습니다. 2015년 7월부터 11월까지 사용한 것이라 했는데 출시 일자가 15년 8월 중순이었습니다. 그래서 대통자 확인도 하지 않았다. 심지어 포렌식 보고서가 존재하는지도 모르겠다. 이렇게 되면서 그것은
아예 증거로 제출되지도 못하면서 들어가 버렸습니다. 이런 장시호 태블릿의 실체, 그 내용에 대해서 이제 정말 꼼꼼히 다시 한번 파헤쳐져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고영태 제출 태블릿은 빈 깡통이었다고 했는데 그 부분도 제대로 포렌식 보고서와 함께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입수 경위에 대한 의혹 부분에서 지금 청와대 대변인 김의겸 당시 한겨레 기자는 이것이 주운 것이 아니라 받은 것이다 라고 말한 바 있고, 검찰 발표와 JTBC 보도도 엇갈렸습니다. 일치하지 않았는데 검찰은 이에 대해서 추가 규명도 하지 않고 회피한 것입니다. 이런 모든 부분을 종합해 볼 때 검찰, 이제까지는 JTBC, 특히 손석희 씨에 대한 의혹으로만 많이 알려져 있었지만 그 부분을 거슬러 올라가면 오히려 몸통 부분에 상당히 검찰의 연루 의혹이 크다는 그러한 우리가 강력한 의구심을 가지게 되고, 이 사건의 진상을 제대로 밝히기 위해서는 검찰과의 어떤 정면 대결이 불가피하다. 그렇다면 특검 없이, 특히 야당 주도의 객관적 특검 없이 어떻게 진실을 밝힐 수 있겠느냐라는 문제가 제기된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과제 부분은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부분과 상당히 일맥상통하기 때문에 조금 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검찰과 관련해서 확인되어야 될 내용이 무려 이렇게 10가지가량, 각 항목만 해도 큰데 이렇게 많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JTBC 관련 과제를 보면 지금까지 거론 조금 덜 됐던 것으로는 4번 항목에 개통자 확인 관련 의혹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JTBC는 2016년 10월 26일 김한수가 개통자라고 보도를 했는데 검찰은 27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검찰도 확인하지 못하고 통신사는 아무에게나 알려주지 않는다고 뒤에 증언한 바 있는데 도대체 JTBC는 어떻게 개통자를 확인할 수 있었느냐. 이 의혹에 대해서 이제까지 나온 변명은 통신사 대리점에 가서 확인했다는 것인데 통신사 대리점 직원이 절대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 부분의 의혹이 해명되지 않고 있습니다. 잠금 패턴 해제에 관한 의혹이라는 부분은 김필준 기자가 자기가 L자를 쓰기 때문에 L자를 해보니까 해제되었다는 그런 변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초기의 태블릿이기 때문에 약간 약점이 있다는 것이 IT 전문가에 의해 밝혀졌습니다. 뭐냐 하면 보안 패턴을 잊어버렸다 하고 이메일을 입력하면 그 이메일이 이 기기에서 접근되었던 이메일이 아닌 이메일이라도 그리로 보안 패턴을 해제할 수 있는 방법이 보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 취약점이 있는 모델이었습니다. 따라서 그러한 잠금 패턴 해제에 그레이트 팍 1819라는 이 기기에서는 그 이전에 로그인되지 않았던 메일이 쓰여진 것이라는 유력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진상규명이 필요합니다. 조작, 허위, 왜곡 보도 관련은 한 항목으로 썼지만 책 한 권이 필요할 정도로 많은 내용이죠. 그래서 그 부분까지 특검에서 규명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항목에서 많은 분들이 아프게 기억하고 있는 방통심의 목동 투쟁 있었던 방심위 사건. 방심위는 왜 그렇게 이런 부분들을 다 회피하고 묵살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한 의혹, 진상규명이 필요하고 책임규명도 필요할 것입니다. 그리고 장시호 고영태 태블릿 그 위에 청와대 대변인은 아까 말한 김의겸 기자 부분입니다. 마지막으로 기타 부분에서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특히 아래에서 둘째 줄 보면 타임 존, 시간 그때가 변경된 기록 부분에 대한 의혹, 또 외부 기기, 외부 매체 간의 교신 정보를 다 확인해야 되는 것, 또 JTBC 보관 기간 중에 대용량 앱 설치 경위, 사진 폴더 삭제 경위 등도 확인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예, 지금 이 태블릿은 검찰 조직과 대형 언론사의 유착 연루 의혹이 있고 디지털 증거 처리에서
우리가 소중히 쌓아오던 헌법상의 적법 절차 원리를 완전히 파괴한, 그리고 그 이후에 2년 4개월간 적법 절차와 법치주의를 마구 파괴해간 입구가 된 사건입니다. 그리고 탄핵 및 대통령 형사재판으로 이어진 엄청난 효과를 가져왔던 사건이죠. 따라서 이 특검은 정략적으로 접근되는 것이 결코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이 특검을 통해서 명명백백히 만일 검찰 연루 의혹도 없고 JTBC도 억울한 누명을 쓴 것이라면 그것이 밝혀지는 것을 통해서 국민 통합에 기여할 것입니다. 만일 반대로 검찰의 연루가 밝혀지고 JTBC 대형 언론사가 거기에 합작한 것이 밝혀진다면 이것은 그야말로 나라의 국채를 뒤흔든 사건으로서 뿌리 끝까지 그 진실이 규명되고 책임이 밝혀져야 되는 사건일 것입니다. 그래서 그 특검 중에는 결과에서 국내만이 아니라 중립적인 해외 포렌식 기관도 활용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예. 마지막으로 이 태블릿에 대한 조작 의혹, 그리고 드루킹의 여론 조작 의혹, 모든 것이 조작 정권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진실을 밝히려는 한 분 한 분의 소중한 성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끝내 지지 않고 이겨낼 것입니다. 감사합니다.